프로세스라는 것이 메모리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프로세스의 상태 또는 문맥 교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세스 관리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프로세스의 관리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과 또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상태를 변경시키면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관리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후자는 운영체제의 스케줄러라는 기능을 통해서 운영체제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있는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은 운영체제가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용자의 필요성 또는 어떤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실행되거나 기존의 프로세스가 종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프로세스의 생성과 프로그램의 실행, 프로세스의 종료라는 것은 프로세스의 제어라는 개념으로서 운영체제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그 실제 서비스는 프로그래머가 요청을 해서 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서의 여러 가지 서비스 API처럼 운영체제는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API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프로세스를 생성하거나 프로세스를 종료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프로세스 제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한 다음에 그것들을 위한 API 함수를 살펴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코딩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제어의 첫 번째 기능은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는 커널 안에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위한 그 요청 자체는 커널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혹은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생성한다라는 것은 현재 실행 중인 어떤 다른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 생성을 위한 시스템 호출을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 프로세스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생성을 요청한 프로세스와 새로 생성된 프로세스 사이에서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독특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생성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것들은 마치 인간 세상의 족보와 같이 여러 세대가 프로세스의 트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프로세스 트리의 한 예인데요. 일단 시스템이 부팅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누군가가 자신이 실행되기 위한 프로세스를 생성해 주어야만 이렇게 프로세스 트리 안에서 실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 내 프로세스가 하나의 트리 내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음으로 해서 각각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어떤 제어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라는 게 만들어지면 각각의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ID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고유의 이름도 가지고 있죠.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ID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여러 번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프로그램 이름이지만 서로 다른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으로 프로세스를 식별하기보다는 프로세스 아이디로 식별함으로써 이 시스템에 있는 프로세스를 유일무이하게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세스의 전체 종류나 프로세스 아이디는 리눅스 같은 경우 ps 명령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새로운 프로세스가 실행된다는 것은 이 프로세스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세스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한 앞에서 봤던 프로세스의 고유한 메모리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 등등을 자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한다는 것은 그런 자원까지 시스템에서 확보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할당하는 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운영체제가 이 시스템 호출을 수행하면서 직접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위한 메모리 공간, 또 그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과 같은 메모리 영역을 할당해 주는 것이죠. 또 일부분은 부모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던 메모리 영역, 부모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식 프로세스도 공유하는 이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 프로세스가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쉘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인자를 주게 되는데 그 인자가 우리 코드에서 보면 메인의 아규먼트로서 전달되죠. 바로 이것도 어떤 그 프로그램이 사용할, 그 프로세서가 사용할 자원을 전달받는 것이고, 그 방법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가 사용할 메모리 영역 등의 자원을 할당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그 프로세스 안에는 반드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프로세스의 실행은 서로 다른 실행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방식을 바라보는 관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행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자식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각각 또 다른 방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행의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를 살펴보면, 부모 프로세스와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부모 프로세스가 잠시 멈춰 있고 자식 프로세스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이런 순서로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쉘에서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고 할 때 바로 이 경우가 쉘이 부모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고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자식 프로세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가만히 잘 살펴보면 내가 입력한 명령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완료되기 전까지 쉘이라는 부모 프로세스는 실행을 잠시 중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쉘 프롬프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경우가 새로운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지만 부모 프로세스는 실행하지 않고 그 자식 프로세스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됩니다. 이것은 단어에서도 유추되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wait라는 시스템 호출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해 놓고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wait라는 시스템 호출을 이용하게 되면 자식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부모 프로세스는 멈춰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새로 할당된 자식 프로세스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실행 방식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프로세스의 실행이라는 것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실행, 좀 말이 좀 혼돈이 되는데요. 프로세스라는 것과 프로그램의 실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의 생성과 프로그램의 실행이라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우리가 프로세스 제어를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프로세스라는 것을 생성하게 되면 그 프로세스의 고유한 메모리 구조, 즉 메모리상에 텍스트, 데이터, 힙, 스택이라는 이런 메모리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구조 안에는 반드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 그런데 우리가 뭘 구분해야 되냐면, 이런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담기 위한 틀이다라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지냐면은, 프로세스를 생성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틀,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이 틀 안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어떤 메모리 내용이 복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생성했을 때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은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은 자식 프로세스의 이 메모리 영역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생성이라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쉘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고 하면은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내가 실행시킬 그 프로그램의 이미지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프로세스라는 개념은 이런 프로그램의 코드와 데이터를 담기 위한 어떤 제어의 틀일 뿐이지 이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은 항상 타이틀리 항상 고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상에 얼마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맨 처음 우리가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면 자기 자신과 동일한 메모리 내용으로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재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배울 exec이라는 시스템 호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코드는 내용이 없어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코드와 데이터가 이 메모리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 개념이 혼동스럽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이 관점에 따라서 실행의 순서에 따라서 메모리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자식 프로세스가 실행된다는 것은 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밑바닥에 깔린 개념이 웨이팅 한다라는 개념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로딩 한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 두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이 웨이트와 exec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 개념은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제어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프로세스를 생성한다라는 개념을 살펴봤고요. 생성된 프로세스가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실행 순서를 제어할 수 있는 wait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생성된 프로세스의 메모리에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제어하느냐라는 것을 다루는 exec이라는 의미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프로세스의 생성, 그리고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를 기다리는 wait,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현재 프로세스 메모리 영역에다가 로딩시키는 exec, 바로 이 세 가지가 프로세스 제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이것을 fork, wait, exec이라는 대표적인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 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ec은 execute라는 단어의 앞글자이기 때문에 wait와 exec은 그 단어의 의미만 가지고서 그 역할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세스의 생성은 fork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이 단어만 놓고서는 그 의미를 쉽게 유추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옆에 그림을 하나 곁들인 것처럼 이 fork는 이런 우리가 식사할 때 사용하는 이 fork라는 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생성에 왜 fork라는 용어를 이용하는지는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으면 우리 프로그램 내에서 fork라는 이름의 시스템 호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커널이 그 시스템 호출에 대한 기능으로서 새로운 자식 프로세스를 위한 메모리 영역을 할당하고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 아이디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로서 어떤 자식 프로세스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고 필요하면 그것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제어의 관점에서는 프로세스가 생성된다는 것과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느냐라는 것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프로세스만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안에는 반드시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프로세스를 생성했을 때 비어있는 프로세스가 생성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프로세스를 생성만 하게 되면 그 새로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 안에는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 코드와 데이터 내용을 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가 명시적으로 wait라는 것을 하지 않는 이상 부모 프로세스와 이제 동시에 실행되는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자식 프로세스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프로그램의 맨 시작 부분, 즉 메인 함수의 맨 첫 부분부터 실행이 시작되겠지만 부모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자식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실행이 시작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프로그램의 실행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 좀 낯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부모 프로세스가 이러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코드들이 있고요. 우리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느 순간 fork라는 시스템 호출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는데,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는데 부모와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식 프로세스는 어디서부터 실행되느냐? 메인의 맨 처음부터 실행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체제는 이렇게 프로세스 생성을 제어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내용의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이 자식 프로세스는 이전의 내용은 잊어버리고 포크한 그 순간부터 부모 프로세스와 똑같은 실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부모 프로세스가 복제돼가지고 자식 프로세스에 들어갈 때 이놈의 PCB 정보조차도 같이 복제가 되는데 PCB 정보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현재 어디까지 실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프로그램 카운트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포크 함수가 호출되었을 이 시점에서 복사된 부모 프로세스의 모든 영역은 마치 자식 프로세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실행된 상태인 것처럼 알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는 처음부터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 부모 프로세스 쪽에서 fork를 한번 호출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자식 프로세스에 복사가 되고 부모 프로세스는 당연히 리턴하게 될 것이고요. 자식 프로세스도 실행을 시작하는데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fork가 리턴하기 바로 직전부터 실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fork 함수는 동적으로 보면은 이게 두 개가 됐지만 정적으로 보면 하나의 코드였습니다. 하나의 코드가 fork를 실행하는 순간 두 개가 되고 이놈은 호출은 한 번 되었지만 리턴은 부모 프로세스에서 한 번 리턴되고 자식 프로세스에서 한 번 리턴되는 좀 특이한 실행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여러분이 이 fork라는 프로세스의 생성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처음에 혼돈이 되고 매우 어려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잘 극복해야 fork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ork라는 시스템 호출은 두 번 리턴하는 함수다 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때 부모 프로세스에서 리턴되는 리턴 값과 자식 프로세스 리턴되는 리턴 값이 다릅니다. 부모 프로세스에게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했던 것처럼 새로 생성된 프로세스 아이디를 리턴합니다. 그런데 자식 프로세스인 경우에도 똑같은 코드가 실행됩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여기서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리턴되는 값은 자식 프로세스 아이디가 아니라, 즉 자기 자신의 아이디가 아니라 0이라는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게 되면 똑같은 코드가 실행되는데 이쪽에서와 우리는 분명히 다른 일을 수행하고 싶어서 포크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행되는 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이 포크의 리턴 값도 똑같다라면 이 리턴된 이후에 여기서 실행되는 코드와 여기서 실행되는 코드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똑같은 코드가 실행되더라도 이 부분에서 실행될 때와 이 부분에서 실행될 때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싶기 때문에 운영체제에서는 이
부모 프로세스에서의 포크가 리턴되는 값과 자식 프로세스에서 포크가 리턴되는 값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자식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명시적인 자기 자식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을 항상 고정적으로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실제 이 포크 함수의 사용법을 살펴보고 실습 코드를 작성해 보면 아시겠지만, 포크 다음에는 반드시 리턴 값을 체크해서 그 값이 0인지 아니면 어떤 0보다 큰 인티저 값인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0보다 큰 인티저 값이라면 자식 프로세스 아이디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곧 부모 프로세스의 상황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리턴 값이 0이라는 것은 똑같은 코드지만 자식 프로세스의 상황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앞에서 프로세스가 생성된다는 것을 자식 프로세스라는 걸 만들고 메모리 영역을 할당하고 아이디를 반환하는 것,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로세스의 생성은 뭔가 생성된 프로세스 안에 분명히 프로그램의 이미지, 텍스트와 데이터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포크라는 것은 그것을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원래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리턴 값부터 실행되는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의 실행이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매우 복잡한, 좀 혼동되는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내용의 메모리가 들어간다, 그리고 PCB마저도 동일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는 이 위치부터 실행하게 된다, 그리고 코드상에서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리턴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wait라는 이름의 함수는 말 그대로 부모 프로세스에서 호출하는 함수이고요. 자식 프로세스가 없는 상태에서 wait를 호출하게 되면 wait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바로 리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식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 자식 프로세스가 있을 때까지 부모 프로세스는 wait 상태에서 멈추는 것을 지시하는 그런 시스템 호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케줄링 상태에서 자식 프로세스는 실행 상태 혹은 레디 상태로 왔다 갔다 하지만 부모 프로세스는 웨이팅 상태로 빠져가지고 자식 프로세스가 끝났을 때 발생하는 웨이트 시그널 인터럽트를 받아서 다시 실행을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이트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쉘에서 명령어를 실행할 때의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명령어 실행이 내가 만든 자식 프로세스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을 다 종료할 때까지 나는 실행을 진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일 때 wait 시스템 콜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xec이라는 이름의 시스템 콜은 어떤 프로세스의 이미지에 어떤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에 새로운 프로세스의 내용으로 적재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엄밀히 엄격하게 얘기해서 exec이라는 것은 fork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 또 이 쭉 연속된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exec이라는 것은 fork한 이후에 자식 프로세스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 콜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용 방식이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exec의 본연의 목적은 자식 프로세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에서 그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한다는 것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포크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exec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쉘이 프로세스를 포크한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exec은 포크가 없더라도 호출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크 없이 이 위치에서도 exec을 호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exec을 호출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던 프로그램의 프로세스의 어떤 메모리 영역에 내가 exec으로 지정한 하드디스크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의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원래 있던 프로그램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아주 독특한, 여러분이 지금 쉽게 이해하기는 좀 힘든 독특한 어떤 동작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제어는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자식 프로세스를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 시스템 호출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또 다른 나머지 기능으로서는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프로세스의 종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가 있고, 또는 다른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프로세스의 실행이 종료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여러분이 일반적인 C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도 이미 사용해 봤을 텐데요. exit라는 이름의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어떤 위치에서라도 exit 시스템 호출을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그 실행을 종료하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커널에게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실행을 중지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메모리 영역의 자원을 운영체제에 반납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종료시키는 또 다른 개념으로서 또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쉘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다가 컨트롤 C 키를 누르게 되면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강제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그 프로그램이 의도해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서 종료되는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컨트롤 C 키를 입력한 쉘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kill이라는 시스템 콜, 윈도우즈에서는 terminate process라는 이런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지정하게 되면 다른 프로세스를 강제적으로 종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